반갑습니다. DSA 컨설팅 대표 김대영 원장입니다. 이번 DSA 소팁은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면접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면접에 대해서 유튜브에 이러저러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게 지금 면접 강사를 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심층 면접의 구성 원리를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게 심층 면접은 협업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NCS 기반 표준화 작업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 때까지 각계각층의 전문가분들이 각 파트를 담당해서 종합적으로 협업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사실은 이 전체를 구성 원리를 완전히 다 알고 있는 분들이 드물어요. 드물고 저는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는 AI 면접의 구성 원리라기보다는 심층 면접의 원래 원 구성 원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부분을 AI가 인공지능이 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인공지능 면접의 절차 및 그 다음에 기본적인 유의사항, 한계성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유튜브 DSA 컨설팅 채널에 계속 업로드를 하거든요. 직렬별로. 그 다음에 뭐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상 질문도 만들어서 이제 올려드리고 하는데 수험생분들이 보시고 도움이 되는 거는 전 정말 좋아요. 너무 좋은데 이제 강사분들이 면접 강사분들이 사실은 제 유료 영상 강의나 아니면 무료 영상 강의를 보시고 따라하세요. 따라하시는데 제가 이제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수험생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제 포지션이 면접관 교육이나 아니면 면접 강사 양성 포지션으로 설명을 하자면 아주 내용이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면접 강사는 전체 구성 원리를 완전히 꿰고 있고 그 구성 원리상 면접관은 어떤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수강생분들은 어떻게 코칭을 해야 되는지를 완전히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기본적인 뼈대 형식이고 여기서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꼭 교육을 받으십시오. 저희 DSA 컨설팅사는 원래 면접관 또는 면접 강사 양성 프로그램이니까 개인적으로 연락 주셔가지고 좀 트레이닝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분류하고 설명드리는 건 구성 원리에 맞춰서 제 나름대로 좀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는 건데 이걸 또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면접 강사분들 보면.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면접 강사형이 아니라 수험생 대상으로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인공지능의 한계성은 여러분들이 다 아세요. 그죠?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과연 가능하냐.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인공지능이 논리적이고 논리적인 부분에 판단 능력은 있지만 사람을 보고 직관적으로 이 사람의 감정이라든지 이 사람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안 된다는 전제 하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이제 좀 한계 조금 전에 보니까 일본에서 만든 인공지능이 소설가로 등단도 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토리 라인을 다 재구성해서 인공지능이 제일 좋아하는 소설을 작성해서 등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과연 이제 이게 단순 논리가 아니라 감성이나 인간의 그 뭐 호르몬 지도까지 만들어가지고 감정을 표현하는 인공지능도 만들었죠. 일본에서는. 네, 어쨌든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걸 전제하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심층 면접의 구성 원리는 다른 영상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국가직 면접 구성 원리, 경찰직 면접 구성 원리 또는 공기업 면접 구성 원리를 참고하십시오. 다 동일합니다. 심층 면접의 구성 원리는 기본적으로 다 동일합니다. 너는 누구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시험이 심층 면접인데 나라는 사람은 개인으로서 나가 있고 공동체에 속한 나가 있어요. 맞아요. 개인으로서 나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이 사람이 인생을 살아올 때 선택의 기로에서 어떠한 인생의 가치 기준점으로 선택을 하며 살아왔느냐 인생관을 알 수 있어요. 개인으로서 나에서는 인생관을 도출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동체에서 나라는 사람은 이제 개인으로서 나도 그렇고 공동체에 속한 나도 그렇고 항상 우리는 갈등을 안고 살아갑니다. 인간이라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으로서 나는 나가 항상 갈등을 일으키죠. 맞아요. 그 다음에 공동체 속에 속한 나는 나와
타인 또는 시스템과 항상 갈등을 일으킵니다. 거기에서 적응하든지 반발하든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공동체에 속한 나에서는 내가 이 타인 또는 시스템 하에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어떠한 기준점으로 그 관계를 끌어가는지 인간관계론에 관해서 도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당 직무에서 어떠한 직업적 가치관을 가지고 해당 직군에서 선택의 순간 선택을 하느냐 직무관을 도출시킬 수 있고 국가의 일원으로서 국민으로서 국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 사회에서 내가 어떠한 역할로 살아갈 것이냐 어떠한 기준점으로 살아갈 것이냐 국가관이 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은 인생관과 직무관 중에서도 국가관과 직무관을 좀 더 중점적으로 많이 파악을 하려고 하고 사기업에서는 전통적으로 인성, 도덕관념과 그 다음에 역량 부분을 측정을 많이 하려고 했어요. 그 역량에는 인간관계론도 같이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논리력, 분석 능력, 상황 대처 능력이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서 만성적자가 났어요. 이게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업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부서에서 맡은 업무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떠한 해결책이 있는지 논리 능력, 분석 능력, 추론 능력, 상황 대처 능력. 상황 대처는 인간관계론도 연결되죠. 그죠? 어떤 상황에서 내가 팀으로 어떻게 잘 대처해서 해결을 하는지. 사기업에서는 트렌드가 계속 바뀌어왔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고도성장기 때는 인성 필요 없다. 좀 건방져도 된다. 우리가 지금 헐벗은 상태에서 지금 6.25 전쟁이 하도 오래됐죠. 6.25 전쟁 이후에 지금 빨리 고도 성장을 해야 되니까 능력이 최고였어요. 그래서 역량 위주의 면접을 많이 봤어요. 학벌 보고, 그죠? 학벌 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역량, 실력만 있으면, 오케이, 너 괜찮아. 고졸이라도 괜찮아.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그러다가 IMF가 터질 때쯤 해서 이 산업 스파이가 우리나라에 기승을 부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요 기술들이 많이 유출됐어요. 그래서 그때 기업체들이 이제 생각한 건 능력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인성, 도덕관념도 정말 중요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떠한 직무관을 가졌는지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래서 그때부터 면접 트렌드는 인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역량 중심, 인성 중심 막 했어요. 근데 이 인성이나 도덕관은 사실은 면접관이 직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면접관의 직무 선입견을 최대한 배제시키는 장치들을 심층 면접에서 계속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과학적 장치를 둬서. 그래서 NCS 기반 표준화 작업 이후에 이제 심층 면접이 분야별로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던 그 심층 면접을 이렇게 짜임새 있게 체계화시켰는데 여기에서 인성이나 도덕관념을 이제 판단할 때 어쨌든 과학적 장치가 있지만 면접관의 직관이라는 건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근데 이거를 인공지능이 과연 할 수 있느냐? 이건 못해요. 인공지능이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된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인공지능은 무엇을 담당한다? 역량 위주로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공지능 면접은 반쪽짜리 면접입니다. 반쪽짜리 면접이에요. 왜냐면 이걸 이제 좀 착각하는 분이 있던데 인공지능 면접을 보면 자기소개하고 성향 체크하고 취향 체크하고 뭐 사진 보면서 무슨 뭐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장에 대해서 예 아니로 답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상황 대처 전략 관련된 질문하고 심층 대화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만 보기에는 심층 대화, 성향, 취향 이거니까 인성도 같이 체크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기존의 인적성 검사랑 동일해요. 여기서 말하는 취향, 성향, 심층 대화는 인적성 있죠. 여러분들 인적성 시험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그냥 화면을 보면서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적성 시험이 가진 한계성은 제가 앞선 영상에 보면 경찰직 인적성 준비 방법 또는 한계에 관한 영상이 있어요. 그 경찰직 인적성이 제일 제가 볼 때는 최근에 발전된 형태인데 그걸 보세요. 그 공기업 준비생이든 취업 그 대기업 준비생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취업 준비생이든 그걸 보시면 제가 인적성의 과학적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이 사람의 성향이나 취향, 인성을 파악할 수는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인적성을 개발한 학자분들이 경찰직 같은 경우에는 세미나까지 열었어요. 여기에 의존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인적성 검사가 100% 맞다면 면접을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객관식으로 인적성을 보면 시간도 절약되고요. 너무 정확해요.
맞죠? 그래서 객관식으로 이 사람의 성향이나 인성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심층 면접 채용 프로세스에 있어서 인적성은 채용 프로세스에 있어서 심층 면접에 앞서서 그러니까 참고용 보조 자료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 인공지능에 나오는 성향 취향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기존의 인적성이고 인적성은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걸 판단도 안 돼요. 이 부분 아예 사실은 그냥 이러저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만 돼요. 이러저러한 성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간의 자율의지고 그 자율의지는 이 사람이 가지는 인생관, 직무관, 국가관이라는 가치 기준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리고 이러한 가치 기준점은 큰 사건이 있으면 자신의 가치 기준점은 달라질 수 있어요. 나는 물질 추구를 했는데 사업을 한번 망해봤어요. 그리고 그 사회 부조리, 그 이익 추구 집단의 부조리에 대해서 내가 회의감을 느껴서 경찰이 되신 분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큰 사건이 있어서 나의 가치 기준점이 변화한 거예요. 그거는 이 사람의 성향이나 인성은 그대로일지 모르겠지만 가치 기준점이 변함에 따라서 이 사람이 앞으로 행동하게 될 양식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적성으로 체크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 AI 면접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성향이나 기존 인적성은 점수화 시킬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제일 착각하는 게 이 사람은 신중하고 꼼꼼한 성격이다. 이 사람은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성격이다. 어떤 조직체든지 간에 이러한 성향은 다 필요합니다. 부서에 따라 틀릴 수 있죠. 맞죠? 돈과 관련된 부서라면 꼼꼼하고 신중한 성격이 좋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경영 전략을 꾸리는 데 있어서는 신중한 성격도 필요하고 과감한 성격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떤 조직체든지 성격은 동전의 양면선이고 어떠한 성향의 사람을 어떻게 배치하는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더 적합하냐 말고가 없어요. 그래서 점수화 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적성은 사실은 유일한 데가 있죠. 해경. 완전 옛날 인적성은 아직도 점수화 시켜서 반영하자고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사기업도 그렇고 공공기관도 그렇고 인적성 강의도 있죠. 그거 다 인적성은 뭔가 공부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그냥 이 사람은 이런 중심 성향이 있더라, 보조 성향이 있더라 이것만 하고 끝이에요. 그거를 점수화 시킬 수도 없고 뭐가 좋다 그러다도 판단이 안 돼요. 이거는. 근데 왜 합니까? 돈이 되거든요. 돈이 되니까 하죠. 인적성 강의를. 맞죠? 그러면 결국 AI에서 정말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요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타당성 검증은 AI 면접이 정확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의 표정 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의 긴장성, 유무, 그 거짓말 탐지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느냐, 과도하게 어떤 질문에서 긴장감이 높아졌느냐를 체크할 수는 있는데 이것도 정확하진 않죠. 거짓말 탐지기가 정확하다면 사법 시스템에서 거짓말 탐지기만 쓰면 돼요. 굳이 형사들이 공을 들여서 신문할 필요도 없고 취조할 필요도 없어요. 실체적 진실, 거짓말 탐지기가 정확하다면 실체적 진실 금방 파악합니다. 근데 거짓말 탐지기는 법적 증거 효력이 없어요. 참고 자료만으로 활용될 뿐이죠. 왜? 거짓말 탐지기가 가지는 한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타당성 부분도 사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개발한 개발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뭐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인간관계론에 있어서는 어떠한 기준점으로 움직이느냐는 판단할 수 있어요. 이 성향 분석 통해서 인적성에서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인간에 대한 이해와 인간에 대한 철학 부분은 체크는 할 수 없어요. 이건 사람 대 사람 면대면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본 면접은 그런 게 없던데요. 그거는 면접 프로세스가 잘못된 게 아니라 면접관이 주먹구구식으로 아직도 면접을 운영해서 그래요. 면접관들도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게 유튜브 채널에 면접관을 위한 교육 영상 콘텐츠를 계속 올릴까 고민 중에 면접 강사나 면접관. 왜냐면 유튜브가 활성되고 나서 그전에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비전문가들이 자기가
이 면접관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을 한번 해봤다는 이유로 중구난방으로 콘텐츠를 너무 많이 올려요. 그래서 제가 저희 수강생분들은 전국 각지에서 다 수강하시거든요. 첫 마디가 뭐냐면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코칭하면 선생님 말씀이 구성원리나 이런 거 들어보면 과학적으로 맞아요. 맞는데 다른 데서 이야기하는 그럴듯한 거기 출신이라 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과학적 구성원리나 논리 논거는 없는데 그냥 그럴듯해요. 그래서 계속 갈팡질팡하게 돼요. 이래요. 제가 까는 게 아니고 답답해서 그래요. 자, 상황 대처나 전략 부분은 그 다음에 성향 여기서 인공지능에서 측정할 수 있는 건 인간관계에서 내가 어떠한 기준점으로 행동하는지에 대한 기준점을 체크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사람에 대한 이해도나 철학은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문제 해결 상황에서 분석 능력, 논리 능력, 추론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역량 면접 시험이에요. 이거 어떻게 준비합니까? 논리 능력과 분석 능력, 추론 능력을 키우는 방법은 단기간에 기를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제가 6개월 과정 코스는 있는데 처음에 뭐 하는지 아세요? 제가 처음에 논술 테스트를 해요. 어떤 우리 시사에 대한 거에 대해서 아무렇게 본인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시오 한 다음에 이 사람은 그러면 대충 논리 능력, 분석 능력, 추론 능력이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면 좀 근데 대부분 다 별로예요. 제가 해외 유명 석박사 학위자들도 코칭해봤는데 이분들은 자기의 전문 지식은 많이 아는데 전반적인 우리 사회 구성 원리에 대한 자신의 철학이나 거기에 대한 논리적 서술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5손가락 안에 든 친구들 중에 한 명이, 2명이 경찰직이에요. 경찰 수험생분들은 편차가 아주 크거든요. 일반 순경직. 거기 되게 편차가 커요. 근데 그 5손가락 안에 드는 분들이 그 경력상이 어마어마한 분들인데 거기 2명이 경찰 순경 채용 응시생 중에 2명이에요. 학벌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 2명이. 그런데 논리 능력, 분석 능력, 추론 능력 타고났어요. 타고났고 제가 단기간에 한 2개월 정도 훈련을 시켰는데 정말 엄청났어요, 이 2명은. 이게 좀 타고나는 것도 있는데 단기간에 올리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없고 차근차근 논리 능력, 분석 능력, 추론 능력을 끌어올리고 싶다면 그 다음에 우리 사회 전반적인 구성 원리를 알고 싶다면 역량 면접 대비는 일단은 여러분들은 헌법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형통할 시사 뽀개기로 우리 사회 구성 원리를 헌법학을 기초로 해서 우리 사회 그러니까 헌법은 국가 창설 기능이 있고 우리 사회의 나침법 역할을 해요. 그래서 헌법학을 바탕으로 사회 구성 원리를 사회과학 이론을 축약을 해서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준점 하에서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수업이 있어요. 형통할 시사 뽀개기라고. 그건 유료 강의입니다. 그 유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에어클래스사에 있을 거예요. 지금 홈노트 중입니다. 따로. 이제 직렬별로 제가 지금 넣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자 보세요. 그걸 바탕으로 일단 우리 사회가 어떠한 원리로 돌아가는지는 알고 계셔야죠. 맞죠?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코칭한 분 중에 정치학 석박사 학위자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 부분만 알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아는데 깊이 있죠. 그 깊이는 제가 뭐 감히 말씀을 못 드릴 정도인데 전반적인 사회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하죠. 왜냐하면 깊이 있게 많이 판 분들이니까 학자분들은. 맞죠? 그래서 그걸 해요. 똑같이 해요. 저는 제가 가르칠 때요. 그럼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신문사설이나 또는 요즘에 토론 프로그램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토론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논객들이 말하는 주장과 근거에 대해서 어떻게 재반박하고 근거와 주장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약화시키는지를 훈련시켜요. 근데 그게 보통은 한 6개월 걸려요. 근데 그거 6개월 걸리는데 여러분들 면접 준비 기간이 그 정도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취업 준비생이라면 대기업을 준비하든 공기업, 금융공기업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할 일은 일기를 작성하세요. 일기를 작성하면서 나와 내가 대화하는 습관을 기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 구성 원리는 시사 뽑기를 보셔야 됩니다. 제 영상 강의를 보시고요. 매우 저렴합니다. 그죠? 매우 저렴해요.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토론 프로그램과 사설을 많이 보세요. 신문사설은 신문사별로
논객들이 올린 칼럼들 있죠. 그거를 많이 보세요. 그래서 그걸 꼼꼼하게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론 프로그램은 공신력 있는 토론 프로그램, 유튜브에 막 이상한 채널들 많이 보지 마시고 MBC 100분 토론을 보면은 거긴 스크립트 나오니까요. 그래서 좀 공신력 있는 방송의 토론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주장과 논거를 펼쳐나가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사회자들이 사회를 끌어가는 것도 한번 보세요. 네. 그렇게 해서 간접 체험을 통해서 그거를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심층 면접 준비에서는. 그래서 AI 면접이라고 특별한 건 전혀 없습니다. 특별한 건 전혀 없고, AI 면접이 제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는 스피치 학원 있죠. 스피치 학원이나 대형 스피치 학원이나 대형 면접 학원에서 획일화된 틀을 가지고 면접을 준비하신 분들은 AI 면접에서 다 걸려져요. 그 다음에 그거는 나만의 답변이 아니죠. 이걸 바탕으로 도출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표가 나요. 아까 얘기했죠. 그 표정 변화 또는 문체를 통해서 AI 면접이 걸러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특목 대입 분야에서 이 자기소개서나 이런 거 대필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네. 진짜 저는 특목고 입시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 학생들은 너무 훌륭하고 우수한데 그 수험 종합으로 아니 그 뭐라더라 학종으로 들어가는 게 결국 전문가의 손을 타게 되고요. 전문가가 어떤 틀을 제시한 걸로 본인들이 그 규격하게 돼요. 학생들이 면접 준비나 자기소개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프로그램으로 걸러내는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자소서를 대필하든지 아니면 뭔가 관여했을 때 문체를 걸러내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컨설턴트들이 이제 나중에는 자기가 문장을 만들어주고 답변을 만들어주고 네 문장으로 다시 네가 이해되는 만큼 바꿔 써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못 걸러내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이 계속 발전할수록 그것까지도 걸러낼 수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어떤 특정한 사람의 틀이 주입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인공지능에서 걸러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AI 면접에서는 여러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될 거는 대형 스피치 학원이나 대형 논술 학원, 대형 면접 학원을 통해서 거기에서 보면 어떤 틀을 제공받았어요. 우리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쪽 분야 은행 출신이 가르쳐요 해서 이 은행 출신의 직무선입견이 들어간 직무선입견은 당연히 생기죠.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직무선입견이 반영된 답변이 들어간다면 나의 가치 기준점, 나의 직무 가치관으로 만들어진 답변이 아니라서 그 사람한테 코칭받았던 답변들은 획일화가 돼요. 대필해줬다는 게 아니라 획일성을 가지게 된다고 직무선입견이 들어가면. 그래서 제가 해당 직군 출신자가 면접 강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직무선입견을 배제하는 게 NCS 기반 표준화 작업에서 가장 큰 화두였어요. 해당 직군의 선입견을 가진 사람이 직무선입견이 투영된 걸 걸러내기 위한 장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AI 면접에서 그거를 잘 걸러낼 수 있어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뭐 삼성 대기업 면접관 출신, 인사 담당관 출신 이런 사람이 자기의 좁은 직무선입견을 막 보편화시켜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수강생 몇만 명, 몇천 명이 그걸 보면서 그대로 따라해버려요. 그건 내가 만든 문장이지만 그거는 획일화된 답변이 된다고요. 기존의 스피치 학원들 중에 그렇게 하는 곳이 많았단 말이에요. 안 그런 곳도 이제 생겨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본 데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국 각지에서 오프라인 온라인 코칭을 하거든요. 다 했어요. 다.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전라북도, 전라남도, 대전, 대구 직접 내려오신 분들도 있고 온라인 코칭도 해보면 그 지역에서 유명한 면접학원이나 스피치학원을 다니신 분들이 획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면접 강사들이 이 구성 원리를 모르거든요. 모르고 본인이 사기업 면접책이나 아니면 그 해당 직군 출신자분들을 섭외해서 답변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뼈대를 형성했거든요. AI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직무선입견이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아예 배제시키게끔 구성을 해놨죠. 전략게임 형태처럼. 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AI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기간에 논리 능력, 분석 능력, 추론 능력을 끌어올리고 우리 사회 구성 원리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인성과 도덕과는 제대로 된 코칭 전문가에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코칭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관을 명료화시키는 작업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론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렸고, 네, 저한테 코칭 받으십시오. 좀 더 많은데 시험 관계상 이 정도 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수험생 분들 대상으로 제가 설명드린 거고, 면접 강사나 또는 면접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 이상으로 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 문의를 주십시오. 카톡 플러스 채널 DSA 컨설팅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면접 강사 양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시고 하고 따라 하지 마세요. 이거 말고 더 아셔야 돼요. 더 많아요. 사실은 인생관을 어떻게 도출시킬 것이냐, 직무관을 어떻게 도출시킬 것이냐, 부관을 어떻게 도출시킬 것이냐, 그 다음에 기준점을 어떻게 잡는지, 이 자문자답을 통해서 기준점을 어떻게 도출시켜 줄 것이냐,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이해도와 인생에 대한 철학적인 부분을 면접 강사가 어떻게 코칭을 통해서 가이딩을 해줄 것이냐, 이거는 훈련을 받으셔야 되고, 여기에 바탕이 되는 과학적 이론은 더 많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그냥 수험생분들을 대상으로 DSA 컨설팅사에서 소소하게 드리는 팁입니다. 팁.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